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결국 속내를 들켜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줄 아십니까? 인천시장 출마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종청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꺼낸 말은 겉으로는 공직사회 전반을 향한 경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습관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공직자가 답변을 하다가 1분 전과 1분 뒤가 달라지고 공식석상에서 한 말과 뒤에서 흘리는 말이 따로 노는 문화. 그게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포장되면 행정은 무너진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풍토 문제라고 전제를 단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찍어서 혼내겠다는 게 아니라 공직사회가 정치적 생존수를 행정의 기술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국민의 신뢰가 빠르게 깎인다는 걸 경고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로 든 장면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 밀반출 문제를 두고 처음에는 공항공사 업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답을 바꿨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담당이냐 같은 퀴즈가 아닙니다. 공직사회에서 담당 주체가 오락가락하면 책임도 같이 증발한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관세청과 공항공사가 양해각서를 맺어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기사 댓글에까지 나와 있었다면 그건 더 이상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수준이 아닙니다.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조직의 역할과 책임 구조를 설명하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엔 말을 바꿔서 빠져나가려 했다는 의심을 자초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기사 댓글을 보고 알았다고 말한 대목이 뼈아픈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댓글을 보고 진실에 접근했다는 게 자랑일 리는 없습니다. 그만큼 보고 체계가 삐걱거렸고 공직자의 답변이 현실 설명이 아니라 회피의 기술처럼 보였다는 뜻입니다. 행정은 정보가 흐르고 책임이 정리되는 영역인데 그 자리에서 책임이 흐려지는 말이 나오면 국민은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한 건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이미 환경이 바뀌었다는 진단입니다. 누가 게이트키핑을 하던 시대가 아니라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고 비교하고 기억하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질타를 받은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는 흐름이 더해지면서 행정의 문제를 정쟁이 언어로 갈아타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기업 사장에게 기대되는 건 왜 답변이 흔들렸는지를 설명하고 업무 체계가 어떤지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발의 방식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대는 쪽으로 읽히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무능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일반 조직으로 치면 회의실에서 업무 지적을 받고 난 뒤에 밖으로 나가 상사를 공격하는 글을 올리는 모양새와 비슷합니다. 조직은 그 순간부터 이를 통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말싸움을 통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공기업은 특히 치명적입니다. 공기업은 성과를 지지층 결집으로 만들 수 없고 책임을 정치 구호로 덮을 수도 없습니다. 일의 결과로만 평가받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는 말은 공직사회가 자주 착각하는 경계를 정확히 그었습니다. 정치에서는 말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을 피해가는 기술이 실력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 그런 태도는 곧바로 사고와 손실로 이어집니다. 공항처럼 국민 안전과 국제 신뢰가 걸린 기관은 더 그렇습니다. 공항 운영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고 한 번 흔들리면 회복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듭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 일이다 아니다가 오락가락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단순히 화가 나는 수준이 아니라 불안해집니다. 국가가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정치적 색깔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의 문제로 다시 못을 박은 겁니다. 특히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언급하며 상사는 부하의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악의로 허위 보고를 하거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왜곡하는 건 가장 나쁜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공직사회에 던지는 단일한 기준입니다. 모르고 실수할 수는 있어도 모르는 걸 감추기 위해 말을 꾸미는 순간부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다와 모르는 것의 책임은 져야 한다를 같이 말한 것도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모르면 공부하면 되지만 그 자리에 앉아 권한을 행사할 만큼의 책임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것은 천하의 도둑놈 신보라고까지 말한 건 표현이 세서 논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선 오히려 이런 직설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무너질 때는 대개 거대한 부패보다 사소한 회피가 쌓이면서 무너집니다. 보고서 한 줄을 애매하게 쓰고 책임을 다음 단계로 넘기고 말이 바뀌고 기록이 흐려지고 그러다 사고가 터지면 그때는 내가 담당이 아니었다가 반복됩니다. 이 흐름을 끊으려면 책임 회피를 실력으로 착각하는 문화를 먼저 부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문화를 겨냥한 겁니다. 그런데 이학재의 반발이 나오자 국힘이 그걸 그대로 받아 정정화하는 장면이 붙습니다. 특히 국힘이 해당 사안을 두고 대북송금 수법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했고 그 발언을 김은혜가 했다는 흐름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서 공직사회가 더 난감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의 문제를 행정언어로 정리해야 할 때 정치가 그 공간을 낚아채서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비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외화 밀반출이든 공항에서의 단속과 위탁구조 등 핵심은 제도와 책임 분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북송금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덮어버리면 논의는 곧장 공포와 선동의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실관계는 뒷전으로 밀리고 국민이 얻어야 할 정보는 줄어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문제는 예전에 정부가 보도자료로도 낸 사안이라고 한 말은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공개된 정보, 반복적으로 보도된 사례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그건 현실과 동떨어진 비난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고 한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설명했다고 해서 조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감추는 쪽이 범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항의 보안과 단속은 쉬쉬하자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라 시스템을 더 촘촘히 하고 책임선을 분명히 해서 해결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공기업 사장이 정치의 언어로 맞받아치고 국힘이 그 반발을 자기 프레임에 끼워 넣어 증폭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공직사회는 뭘 배우게 될까요? 일을 잘하면 보상받는다가 아니라 말을 잘하면 살아남는다를 배우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계한 게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행정이 정치가 되는 순간 그 자리의 사람들은 국민을 향해 일하는 대신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고는 점점 홍보가 되고 책임은 점점 발언으로 대체됩니다. 이게 누적되면 국가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공항공사 같은 기관에서 그런 문화가 굳어지면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불편은 바로 현실이 됩니다. 이학재가 인천시장 출마를 꿈꾸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는 대목도 이 구도 안에서 읽히기 쉽습니다. 행정성과로 평가받기보다 정치 전선에서 이름을 키우는 쪽을 택하면 가장 쉬운 길은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그런 방식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은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인이라는 표현이 과장처럼 들려도 실제로는 실시간 검증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자회견 한 번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발언의 앞뒤를 비교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댓글에 남아있는 근거를 끌어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댓글을 보고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한 장면 자체가 국민이 이미 그 과정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학재가 선택한 반발의 방식은 본인에게도 조직에도 공직사회에도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힘이 그 반발을 정정화하며 키우는 방식 역시 당장의 소음은 만들 수 있어도 설득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건 책임을 누가 졌는가입니다. 공직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공기업 사장은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행정적 언어로 답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건 보복이 아니라 시스템을 살리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방해하려고 프레임을 비틀어도 국민의 눈은 예전처럼 쉽게 속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점이 가장 분명해진 시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